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 시점에도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25일 기준으로 하루 5만 개가 넘는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행보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 기준으로 주말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보통 쉬어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좋았던 흐름이 내일 잠시 멈추게 될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 지갑의 수는 약 671만 개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 지갑의 수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 역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현재 49만 개의 지갑을 돌파를 했는데 이미 10월에 50만 개 지갑을 달성을 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3월에 기록을 이미 넘은 기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후반이 10월 전반보다는 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11월과 12월에는 조금 더 많은 지갑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KYC 통과를 했지만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매일 한 번씩 파이 앱을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면은 파이 지갑에서 파이코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후 14일을 또다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14일 후에 파이 지갑으로 다시 재접속을 하셔서 해당 코인을 활성화까지 해 주셔야 파이코인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모든 코인을 현재 락업을 해 놓으셨다면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파이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노드 보너스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10월 들어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어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공지는 없었지만 노드 보상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체킹이 이루어진 후 다음 마이그레이션쯤에서 분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지갑의 분배 이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10,000파이가 넘는 지갑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742개의 지갑을 분석을 해보면요, 약 99.5%의 지갑이 4,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보너스가 항상 있었던 기존에는 이 비율이 95%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 4,000파이 미만 마이그레이션 지갑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데이터를 나누어서 5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의 비율은 전체 약 21%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코어팀에 쇼츠 공지가 있었습니다.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 이벤트에 사용될 맵 오브 파이 앱, 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영상인데 길이가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 만큼 제가 더빙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페스트 20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점 등록을 원하는 판매자와 탐험 및 쇼핑을 준비하는 파이오니어들을 위해서 맵 오브 파이 앱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브라우저에서 map of pi.pinet.com에 접속을 해주세요. 쇼핑을 원하는 파이오니어라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탐색해 지역의 다양한 상점을 확인하세요. 화면 상단에 검색창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제품이나 상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점을 등록하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화면 왼쪽 하단에 판매 버튼을 누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판매자 정보를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위치를 설정하려면 판매자 센터 버튼을 눌러서 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고급 판매자 설정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앱을 테스트 중이라면 판매자 유형을 비활성 판매자 또는 테스트 판매자로 선택하세요. 판매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활성 판매자로 변경하세요. 고급 판매자 설정을 마친 후에는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맨 위로 스크롤해서 모든 내용을 저장하시면 완료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페스트 기간 동안 로컬 상점을 탐험하고 즐거운 쇼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맵 오브 파이 앱은 상당히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파이 매장, 파이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시다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륙 국가와 지역이 좀 활발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 방문을 해서 지켜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여기에는 테스팅 셀러들도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크를 직접 하나씩 탭을 해보시면요, 액티브 셀러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테스트 셀러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테스팅 중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또는 여러 기능을 테스팅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앱에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1차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후에 수많은 유저들이 여러 사용을 해보고 실제 유용한 기능이 무엇이고 또 버그가 무엇이고 파이오니어들이 이 앱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내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맵 오브 파이는 챗 GPT 기반의 챗봇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접속을 해보시면요, 이 맵 오브 파이 앱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우리가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앱의 개발자 프로필을 묻게 되면은 잉글랜드 런던 출신의 이 필립이라는 개발자임을 알려주고 해당 이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링크드인 주소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 필립과 개인적으로 여러 대화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긍정적 마인드의 파이 개발자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챗봇에 현재까지 업체 매장이 몇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문의를 해보았는데, 이전 테스트넷 버전에서는 약 5,000명이 넘는 고유 유저가 이곳에 방문 및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앱 버전은 아직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의 챗봇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이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파이 채팅란에서 파이패스트 방이 따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이 보라색 버튼을 탭을 하시고 파이패스트 방을 검색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는 코어팀 멤버도 있고 여러 모더님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파이패스트 이벤트나 앱 오브 파이 앱을 사용하다가 여러 버그나 피드백을 공유하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에도 역시나 이 파이커머스와 파이패스트 채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번 이벤트 관련 컨텐츠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파이어사이드 앱은 채널 성격과 조금만 틀린 컨텐츠가 올라오더라도 그 컨텐츠가 삭제가 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컨텐츠를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컨텐츠라고 생각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삭제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파이어사이드 앱은 그런 부분이 빨리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제 코어팀이 상당히 짧은 업데이트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모더님들에게도 모두 컨펌이 된 업데이트이고요. 하지만 코어팀은 상당히 짧게 공지를 해주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오니어 일부 사용자에게 한 달에 한 번 KYC 요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라이브니스 검사 중에 이메일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평소 사용하는 주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 회신 메일로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쓰지 않는 이메일을 제출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데이트가 코어팀으로부터 나왔는데 일단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디테일한 사례나 어떤 다른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전 헝가리 모더이자 초기 파이오니어 중 한 명인 코지의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픈 메인넷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 대선이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 파이의 오픈 메인넷으로의 전환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손실이자 큰 후퇴가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파이의 마이그레이션 수치는 여전히 느리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며 결국 파이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시작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필요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파이코어팀은 언제든지 더 일찍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1,40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했지만 그중 절반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그레이션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 KYC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파일을 잃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채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식 평가가 되기 전에 꼭 이 파일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그래서 KYC 신청 유예기간이 11월 30일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언과 이런 얘기도 한 달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얘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KYC 신청을 고의로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채굴한 파일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지는 이번 미 대선이 파이 오픈 메인넷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이는 미국의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요. 어찌 보면 이 파이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는 기간과 그리고 미국 대선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가 본인이 미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당선되는 첫날에 바로 해임시키겠다. 이렇게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번 바이든 현 정권에서 수많은 암호화폐들에게 애매한 기준으로 태클을 걸어왔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반암호화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된다라는 그림은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또는 암호화폐 홀더들이 원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대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게리 겐슬러가 미 재무부 장관으로 추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썰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해리스 후보도 조금씩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게리 겐슬러가 지속적으로 임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러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나오는 루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지가 언급을 한 것처럼 당연히 파이 입장을 보았을 때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참고로 이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요, 또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아직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트럼프가 좀 더 우위에 있고 64%로 나오고 있고 해리스가 35%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블록체인 기반 베팅 사이트인 만큼 트럼프에 조금 더 편향이 되어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 설문조사 기관이나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 차이만큼은 크지 않지만 조금 미세할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IBM 출신 개발자였죠, IQ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테스트넷 2를 보면요, 토큰 발행, 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USD와 같은 토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타 자산의 이름을 가진 토큰의 발행과 전송 테스트는 이전 테스트넷에서도 수년간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로 특이할 점이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토큰 이름도 USD라고 해서 거창하게 지어져 있지만 현재는 설정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이 토큰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IQ가 영상에서 중요하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은 테스트넷2에서는 이 토큰들을 전송 테스팅을 하는데 토큰 발행과 함께 트러스트 라인 테스팅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파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메인넷을 오픈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지 잠시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리플이나 스텔라에서 자산을 전송을 할 때 그 자산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타 지갑으로 자산을 보내게끔 하는 이 트러스트 라인 기능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도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왜 이 트러스트 라인 기능이 필요한지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파이에서 어떤 토큰 자산을 발행을 하고 이것을 스팸 형식으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지갑으로 마구 이 자산을 보내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큰 자산의 경우는 트러스트 라인을 수락한 타 지갑끼리만 전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Q는 서클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스텔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듯이 미래는 파이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산 토큰을 보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테스팅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스텔라 블록체인은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최근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블록체인들이 디파이 시장이나 각자의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블록체인에서 법정 화폐와 연동되어 있는 토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 위에서도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면요,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파이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텔톡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텔톡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이런 활발한 업데이트 소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서 참여가 상당히 힘든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텔톡 생태계를 통해서 이런 오프체인 결제 시스템에 지금 유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는 이 텔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텔톡이 어제 또 하나 내놓은 업데이트를 보면요, 텔톡 초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텔톡으로 신규 유저를 초대해올 경우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매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A가 유저 B를 텔톡으로 초대를 하고요, 유저 B가 텔톡 생태계에서 어떤 판매를 하게 되면 유저 A는 유저 B의 판매에 대한
플랫폼 수수료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명에서 10명까지 초대를 하게 되면요, 플랫폼 수수료가 10% 정도이고요. 이런 식으로 초대 인원을 늘려 나가다 보면은 최대 플랫폼 수수료가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텔톡에서 수백 명의 인원을 초대를 하게 되고요. 그 수백 명이 텔톡 위에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들의 플랫폼 수수료의 상당수, 약 30%가 이 초대한 A 유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 텔톡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럽고 항상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로 텔톡이 코어팀으로부터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에 여러 동결 이슈와 같은 의심스러운 대화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이력이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 제가 사용 방법이나 가입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여기에 무지성으로 참여를 하셔서 중국 텔톡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시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톡은 그냥 참여는 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이런 생태계가 있다, 이해하시는 쪽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텔톡 프로젝트가 파이 생태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에서 움직이는 파이코인의 양이나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이 지갑 주인이나 이 프로젝트의 윤리의식 등은 잠시 미뤄두고 이 프로젝트에서 파이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블록체인 안에서 같은 네이티브 자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다음 소식으로는요, 10월 25일에 나왔던 코인 DCX 미디어에 실린 파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이 커뮤니티 100만 장자의 꿈은 현실적인가? 라는 타이틀로 글이 실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100만 장자라는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파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확실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파이의 높은 공급량이 존재하고, 또 세 번째로는 파이가 아직은 네트워크 확장 및 채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씩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 코인이라기보다는 리플, 스텔라와 같은 민팅형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 규제 문제도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접근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이틀을 보시면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초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100만 장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논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단기간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제가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억지스러운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파이 생태계를 보면요, 오픈 메인넷을 시작하자마자 1파이의 가치가 100만원, 1000만원, 심지어 몇 억을 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유저들이 SNS나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미디어 분석 글들도 지속적으로 반작용 현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베이직 놀리지라는 팟캐스트에서는 파이의 이런 광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 커뮤니티의 양면성을 분석한 대화 내용도 있어서 잠시 한번 제가 가져와 보았는데요. 조금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be skeptical, especially of those crazy price predictions. Approach Pi, or any cryptocurrency really, with a healthy dose of caution. Couldn't have said it better myself. Now, before we wrap up, there's one more aspect of Pi we need to talk about. And it might just be their most powerful tool. You're talking about their community, right? I mean, they are huge. They're passionate about Pi. They're really out there, like, promoting it everywhere. It's kind of amazing, right? Referral codes, those online forums. I even saw somebody offering to pay for their pizza with Pi the other day. It's like this whole movement. So how much of an advantage do you think that is for Pi, and could it backfire at all? Oh, it's a double-edged sword for sure. I mean, on the one hand, they're driving adoption, they're spreading awareness, they're even developing apps, right? Right. Which is huge, especially in these early stages. It's like having this volunteer marketing and development army. Right. There's That always way a too. boost. But we got to remember that a lot of this enthusiasm is based on speculation. These are people who are hoping to get rich quick, just like with any other crypto boom. And when those expectations aren't met, well, things can get a little messy. it doesn't always end well. Yeah, we've seen that happen before. Exactly. The hype fades away, people get disillusioned, start dumping their coins, Yeah, and it can all come crashing down. exactly. So Pi's biggest strength, that community, could also be their downfall. Can they manage those expectations? Can they actually deliver on what they're promising?
and build something sustainable? That's the real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7시간 전쯤에 파이 네트워크 공식 X 계정에 올라온 포스팅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자면요.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포스팅을 올려놓았는데요. 이 파이 비전은 2019년 파이 백서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이 백서 상단에 있었던 파이 비전 문구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분명 이런 암호화폐 분위기가 있었죠. 접근성이 힘들다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기존 암호화폐는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적 지식이나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 복잡한 지갑 사용법 또는 여러 가지 디파이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매번 유행이 빠르게 바뀝니다. ICO나 NFT, 밈코인 등등 그런 흐름을 쫓아가서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엑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 2019년도 이 파이 백스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2P 생태계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19년 당시 목표로 했던 비전을 파이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